네,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신성델타테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너무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쵸? 차트는 과거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제가 왜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차트의 본질에 대해서, 그쵸,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건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그쵸,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도 그렇고 차트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동일한 움직임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차트의 패턴, 그리고 차트의 움직임, 과거에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쵸?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을 때 모두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내용을 추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기준은 신고가 이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가를 만들려면 주가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매수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매수세가 나온다는 건, 자, 기본적으로 정배열을 만든 이후에,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 때까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차트에 어떤 패턴이 들어왔을 때 돈이 들어온다, 앞으로도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신고가 이후에만 차트를 보라는 거지, 차트를 기준해서 매매의 지표로 삼아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가 못 잡는다, 저가 못 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신고가 이후에, 그쵸, 고점을 찍고 하락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구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기준점이 신고가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차트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는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데, 그게 정배열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자, 제가 요 내용을 이미, 그쵸, 누구나 인정하는, 그쵸, 성장주죠. 성장주인 에코프로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너무 길지 않게, 자, 23년도에는 15배 올랐습니다. 10만원부터 시작해서 150만원까지. 그쵸?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삭제하고요. 그리고 여기 19년부터 여기까지 딱 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에코프로의 주가는 만원부터 시작해서 15만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차트를 보는 그 구간은 어디부터인가요? 신고가를 만드는 그 구간부터입니다. 그러면 얼마부터 매매가 가능하죠? 26,000원대. 그쵸? 여기부터 2만원을 돌파하는 그 구간부터 매매가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고가를 못 잡는다 그랬고, 그쵸, 내려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봐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매물 소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 구간은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입니다. 조금 좁게 잡으면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예요. 자, 그러면 저가 대비해서 이미 100% 이상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100% 이상 올라오는, 그쵸, 그때도 에코프로는 시가총액이 수조 원대에 달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었던 건 돈이라는 겁니다. 돈. 그쵸? 이 돈을 밀어 넣어서 신고가를 만들었던 거고, 그게 시장의 핵심이 되면서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여기 15만원까지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쵸? 여기서는 무조건 성장이 나왔어야 돼요. 왜? 가격이 먼저 15만원까지 올랐으니까.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2만원대 시가총액이 1조다. 그러면 5배 올라갔을 때는 5조죠. 그러면 이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가 여기선 나왔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실적이에요, 실적. 그쵸? 근데 실적에 대한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올라가고 나서는 실적을 확인시켜줘야 되고, 실적의 확인이 안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확인이 되면 다시, 그쵸, 시장의 평가 가격이었던 15만원 이상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즉 주가는 지금의 가치를
반영시켜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시켜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를 반영시키는 시작점이 신고가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그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데, 그 시작점을 보면 정배열 전환점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신고가 이후에 정배열을 훼손하는지 훼손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60일 이평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기준 잡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올해 그 23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데, 그 전을 한번 보면요. 보세요. 15만 원까지 올랐었던 2021년 11월 이후에도 주가가 6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쭉 하면은 보세요. 63% 하락 구간이 잡히죠. 이게 21년 말 22년 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전쟁도 나고 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주가가 반등을 했고, 다시 그쵸, 다중 저점, 즉 쌍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 구간에서 우리는 야 바닥이다 하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올라올 때까지 돌파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 6년 뒤에는 에코프로의 양극재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갖춰져 있죠. 근데 우리는 자 지금 사서 10년 뒤에 팝시다. 5년 뒤에 팝시다. 3년 뒤에 팝시다. 말이 좋지.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내가 정말 뭐 강남의 아파트를 막 10년씩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구간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게 신고가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자 보세요. 근데 신고가 이후에 사람들이 맹신을 조금 하기 어려운 게,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쭉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쭉 빠집니다. 그죠?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거 적어 보이죠? 자 보세요. 한 달에 24% 빠집니다. 그쵸? 고가에서 한 달 딱 주고 24% 빠지고, 그쵸? 이미 15만 원까지 올라온 걸 봤는데 여기서 딱 나오고 하락 딱 시켜버리면 겁이 덜컥 나요. 그래서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물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 21년도 고가 딱 찍고 나서 빠집니다. 왜? 실적 확인 안 되니까. 그러면서 1분기 실적 나오고 2분기 실적 나와요. 이상하다. 딱 보고 나서 반등 시작합니다. 여기 따라가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 확인했죠. 다시. 그쵸? 왜? 15만 원짜리 신고가는 이미, 그쵸, 과거에 만들어졌었던 가격이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여기 15만 원의 움직임을 다시 체크를 하고요. 이 체크하는 가격대에서 물량 소화하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정확하게 22년도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22년도의 실적은 어때요? 6천억이 발표가 되죠. 22년도의 결산 실적은 23년 초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확인하고 매수가 가능한 거죠. 물론 그렇다 그래도 여기까지 보유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 고가 찍고 내려올 때 일봉상으로 보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 팔아도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거는 내게 아닌 겁니다. 주식농부 박영옥 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달까지,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 매도를 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어떻게 됐나요? 자, 7월 달에 더 올라갔죠. 그렇죠? 이 구간에서 몇 프로 더 올라갔네요. 40만 원짜리가 80만 원까지 100% 정도가 더 올라갔어요. 모든 걸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걸. 그래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자 보세요. 고가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저는 운 좋게 이 구간에서 고가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건 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 구간에서는 맹신해야 될 게 아니다. 초전도체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초전도체를 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믿고 그냥 갈 수 있겠느냐. 3년, 5년, 10년씩 이렇게 보유할 수 있겠느냐. 왜? 상용화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에코프로도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매도해야 된다. 여기는 프리미엄 빠졌으니까 세력들이 쌍목 만들어야 된다. 쌍목 만드는 구간에서 매도해야 된다. 50% 빠지고 나서 반등할 때 저는 정확히 이 구간에서 25%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 내용부터 일단 확인을 시켜드리면, 자, 요렇게입니다. 쭉 올려보면 지난주니까 요날 확인하고 13일 확인,
요날 18% 올랐는데 저 요날은 매수를 못했거든요. 근데 요날 14일 지나고 15일입니다. 15일 보겠습니다. 자, 15일 날 딱 보면 장 시작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자, 15일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여기 11월 15일 보면 오전 8시 57분 이건 시초가 매매고요. 그리고 밑에 들어가면 자 보세요. 9시 35분, 9시 36분 신성 델타테크가 반등이 나오는 거 딱 확인하고 36,150원에 그쵸 반등이 딱 나오니까 제가 바로 진입을 하죠. 얼마에? 36,150원인데 36,300원까지 그냥 시장가로 지르라는 거죠. 그쵸? 왜? 최소한의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쭉 가다가 이날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수요일 날인데 뭐 이때 신고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자 보세요. 장중매매 신성델타테크 4% 수익권 4만원 고정 매도가였지만 취소하고 확인하고 매도 강력 나가겠다. 그리고 쭉 내려간 거예요. 자 신성델타테크 VI 들어갔네요. 38,650원. 그리고 나서 39,000원 돌파. 자 이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신성 4만원 넘어가겠네요. 대박입니다. 강프로님. 자 정확하게 제가 긴장 풀지 마세요. 신성델타테크는 추세는 완벽히 무너졌다.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먹고 빠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그렇죠?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 뭐 메타바이오메드가 20%까지 상승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쭉 보유합니다. 자 22평은 수렴되어 있다. 오늘 최대 상승 가격은 45,000원. 상한가 부근이 상승 시에 미련 없이 빠지겠다. 그러면서 쭉 그냥 제가 끝내고 요날 수능날입니다. 수능날이기 때문에 1시간씩 지연돼서 시작을 하죠. 그쵸? 신성델타테크 장 시작 전 여기 자 보세요. 개장 전 그쵸? 개장 전 시세 장 시작 전 매도 주면 44,500원. 그리고 나서 시가 딱 나오고 나서 딱 끝 그리고 나서 전량 체결 완료 딱 치고 신성은 앞으로 쳐다도 안 보겠다. 자 근데 제가 요날 금요일 날 시세를 보면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요날 22평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22평의 지지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 강하다는 그런 상황을 제가 확인을 했고 무엇보다 바로는 매수 안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추적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추적한다. 어느 정도 수익 낼 수 있을 정도로 30%의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제가 매수했을 때 떨어지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적을 해 갈 거고 그런 내용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그쵸?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계속.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무슨 내용이다? 초전도체 관련된 것보다 저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먹을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 집중적으로 우리는 파야 돼요. 그게 여기 역배열 구간에서 매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요. 올라가면 지금은 62평에 대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하방에 대한 지지가 강하기는 해요. 이 강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내가 매매를 하는 근거가 가격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으로 그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신성델타테크로 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뭐 그러신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딱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면 멘탈은 자동적으로 잡힙니다. 왜? 신성도 신고가를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쌍봉을 만들고 정확히 빠지죠. 그 빠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역배열 구간에서 그래서 제가 한 방 남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어떠한 뭐 특정한 모멘텀 이유 초전도체 관련된 뭐 논문, 뭐 네이처에 등재했다 APL 관련된 그런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얼마에 잡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얼마에 다시 사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이번에 그쵸 이 구간에서 매도한 이유 그리고 여기서 매수한 이유를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신성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딱 요 내용 받아가셔서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는지
공부하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전도체 관련된 것보다 가격을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가격은 그 어떤 부분에서 앞섭니다. 그리고 제가 시각을 바꾼 이유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쵸? 원래 금요일 날 빠졌어야 됩니다. 근데 금요일 날 22평을 찍고 올라왔죠. 그쵸? 이거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62평의 기울기가 꺾이는 건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건 그냥 확정이다. 과거의 움직임, 그쵸? 고가에 대한 평균 가격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쵸? 최소한 한 달, 두 달 정도는 이 구간에서 횡보를 보여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상황, 그쵸? 대략 한 하락의 한 절반 정도, 그쵸?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무조건 매도한다. 하지만 여기서 쉬지 않고 바로 가잖아요. 그럼 저는 매매 못하는 겁니다. 전 매매 못해요. 모든 걸 다 잡을 수 없으니까. 그쵸? 그 내용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그쵸? 다 드릴 테니까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 또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내용에 맞춰서 링크 그리고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